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시청자 질문과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7월 28일에 제가 라이브 방송하면서 받았던 질문인데요. 누가 댓글로 그러더라고요. 제가 7개월 이후에나 복귀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간 줄 몰랐습니다. 근데 이분이 바로 그 7개월간의 공백을 만든 원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이디가 좀 잘린 것 같습니다. 끝에 도우라고 남아있는데, 레드필님은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레드필과 지금의 레드필의 사상이 변화하였다면 어떠한 점이 가장 크게 변화하였는지 말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 반드시 답변하겠다고 스크린샷까지 찍어놨는데 7개월이나 걸린 이유는 이 질문이 제게 너무 와닿는 의미가 컸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 운전을 하든 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항상 이 질문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책 한 권을 쓸 수도 있거든요. 저는 지난 3년간 그리고 최근까지도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부분에서 위안을 얻고 완화가 되었습니다. 긴장이 이완됐어요. 왜냐하면은 이전에는 어떤 것이 문제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단합을 해서 이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고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은 이제는 모든 게 다 그런 게 이유가 있구나. Everything is fine. 모든 게 다 괜찮구나. 라는 거를 지난 3년간 제가 피부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때마침 이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을 타이밍에 제가 앞으로 채널 방향을 어떻게 하고 어떤 컨텐츠를 촬영하라고 그렇다면 무엇이 내가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컨텐츠일까? 다른 남성들 또 때로는 여성들과 함께 어떻게 건설적인 걸 할 수 있을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답을 드리자면은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그 결과를 봤을 거예요. 제 채널명이 더 이상 레드필 코리아가 아니고 그리고 제가 방송을 재개한 뒤로 영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어떤 심정의 변화가 있었길래 그러한 선택을 했느냐?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혹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갈등일 수도 있죠. 저도 맘 같아서는 레드필 지식이 모든 남자들이 다 흡수할 수 있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레드필 무브먼트를 해야 된다. 레드필 운동을 해야 된다. 마치 페미니즘 운동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반페미 기질 있는 남자들을 모아서 조직해서 조직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고 그럼 돈도 많이 벌고 명성도 얻고 커뮤니티를 하는 남자들의 사랑도 많이 받겠죠. 그러나 진실은 진실입니다. 레드필 지식은 엘리트를 위한 겁니다. 레드필 지식은 방에 10명의 남자가 있으면은 2명에서 3명의 남자를 위한 거예요. 즉 10명의 남자가 있으면은 3명만이 레드필 지식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3명 중 1명은 이해를 하는데 적용을 하느라 애를 먹을 것이고 또 다른 1명은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해서 소위 얘기하는 베타에서 알파로 가는 그런 변화를 일으킬 거고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처음부터 알파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참 정리를 잘했네. 내가 평소에 느끼던 거를 이렇게 정리했구나 라고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7명은 레드필 지식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통찰력 있게 간파할 수 있는 어떤 배경 지식이나 경험이 없거나 또는 개인적인 열등감, 남성성에 대한 열등감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또는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런 잣대로 레드필 지식을 왜곡하고 잘못 받아들일 거예요. 최근에 제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대문을 보아하니 네이버 역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처럼 이제 동영상 릴을 자기 대문에 걸어놨어요. 그래서 마치 또 다른 영상 플랫폼화가 됐더라고요. 게다가 네이버 자체가 인터넷 커뮤니티화가 됐어요. 보니까 블로그 글에서 소위 인터넷 커뮤니티나 볼 수 있는 글들이 막 올라오고 그래서 추천 많이 받는 것들을 막 띄우고 그러더라고요. 가끔 남녀 갈등에 대한 것들 보면은 댓글 보면은 참 사람들이 레드필 지식으로 무장이 잘 돼 있어요. 제가 처음 레드필 지식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걸 내가 한국에 가져온 게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되게 조심스러웠던 거를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의외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 받아들였고 굉장히 급속도로 잘 퍼졌고 설거지론이라는 어떤 그런 인터넷 커뮤니티 어떤 현자 그 현자의 그 통찰과 더불어 함께 이게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굉장히 많이 퍼졌고 그래서 이제는 뭐 결혼정보회사 컨설팅 유튜버라든가 그리고 기타 뭐 여초 커뮤니티든 남초 커뮤니티든 상향혼, 하이퍼거미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상향혼적 본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물론 하이퍼거미를 번역한 거겠죠.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레드필 지식이 보편적으로 많이 뿌리내렸다는 인상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남녀 갈등에 관한 어떤 뉴스 기사나 댓글을 보더라도 이제 더 이상 남자들이 호구처럼 굴지를 않아요. 근데 여전히 변한 건 없어요. 한국의 출산율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남녀 갈등이 종식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레드필 지식을 제대로 흡수를 한 건가? 그거를 이제 저의 부재 탓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댓글 보니까 도대체 그럼 2030을 방치하고 당신은 어디 있었냐? 인간의 옥석을 가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만히 있어 보는 겁니다. 모두가 동조하고 대중적으로 지지하고 그래서 어떤 발언이나 어떤 생각을 말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 때는 진짜와 가짜를 가려낼 수가 없어요. 조회수에 따라서, 인기에 따라서, 여론에 따라서 자기의 의견을 카멜레온처럼 바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없는 거죠.
빈 수트인 거죠. empty 수트라고 그러죠. 빈 깡통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통찰과 인생에 대한 통찰과 철학을 설파한다고 떠들면서 어떤 자기 혐오나 자기 소개에 가까운 그런 프레임을 저한테 씌워가지고 공격을 해왔죠. 근데 가만히 있어 보면 뭘 알 수 있냐면은 어떤 사람이 어리석고 어떤 사람이 통찰이 좋은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3년간 그리고 최근까지도 모든 상황을 봐오건대 레드필 지식을 실제로 적용하고 활용하고 똑바로 응용할 수 있는 사람은 2030 남자 전체 인구의 4% 또는 넓게 잡으면 15%입니다. 레드필 지식은 철저히 엘리트적인 지식이고 그만큼 여자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여자의 경험이 있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어떤 기반이 있어야 되고 그게 외모가 됐든 사회적 지위가 됐든 경제 능력이 됐든 그리고 인생 경험을 바라보는 그런 통찰이 됐든 그 점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똑똑함도 있어야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현재 레드필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은 대체로 남성들의 그것도 커뮤니티에 중독된 남성들의 열등감을 자극을 해서 그래서 제가 무슨 알파 호소를 했다느니 그런 식으로 거짓몰이를 해가지고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을 하면서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하는 용도로 쓰던가 아니면 본인들에게 해당하는 내용들을 저한테 투사를 해가지고 되도 않는 프레임을 씌우는 증거 짜집기나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안타까운 행보를 보이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보고 또 그 동조에 휘말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레드필 지식이라는 거는 확실히 소수만을 위한 지식이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은 이래서 소수가 다수를 지배를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레드필이 엘리트를 위한 지식이고 여기서 말하는 엘리트라는 건 꼭 여러분이 돈이 많거나 집안이 단단하거나 뭐 그런 걸 의미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뭐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든 뭐 부모님이 없든 돈이 있든 없든 젊은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서 어떤 사회의 큰 축을 차지하거나 또는 같은 조직 내에서도 어떤 한 부서에서 리더를 맡거나 아무튼 뭘 하든 간에 리더가 될 수 있는 남자들이 가지기에 딱 좋은 교양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이 레드필을 삼킨다는 거 레드필 지식을 받아들인다는 거는 굉장한 도전이에요. 단순히 진실을 안다는 것 자체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레드필 지식을 접수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는 거의 영적인 도전에 가깝습니다. 기독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너무 좋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은 뭘 깨달았냐면은 대다수의 80~90%의 사람들은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자유를 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미디어들에서 자유 해방자가 나오죠. Brave Heart, Freedom. 왕좌의 게임 보면은 Daenerys Targaryen이 뭐라 그래요? 자기는 수갑을 부수는 사람? 뭐 영어로 뭐라 하는 표현이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저도 본 지 오래돼서. 그래서 노예들의 그 쉐클을 해방하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미디어에서 자유가 좋은 거고 모두가 자유롭고 싶다는 그런 이미지를 풍기고 우리가 민주주의도 자유민주주의고 우리가 좋아하는 미국도 상징이 자유고 근데 어떤 미국의 문화 풍조 이런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건국의 아버지를 부정하는 현대 그런 PC주의자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죠. 자유가 무엇이고 자유를 추구하는 길이 거의 대단한 영적인 도전의 길이듯이 레드필이 무엇이고 레드필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남자가 그거를 삼키고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는 거는 트랜센던스 한다는 거는 초월한다는 거는 엄청난 헌신이 필요한 일이에요. 커미트먼트라고 하죠. 뿌리째부터 나를 바꿔야 되고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끊임없이 변화하려고 해야 되고 지금 당장 내가 처한 현실이 내 믿음과 충돌해도 그걸 밀고 나가야 되고 거의 종교적인 영적인 그런 헌신이 있어야 돼요. 이건 흡사가 뭐랑 비슷하냐면은 수능 공부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똑같고 편입 공부를 준비하는 학생과 똑같고 근데 여러분 이미 다 자라서 이 한국에 오래 살아서 알겠지만 학교에서 오직 소수의 학생만이 열심히 공부하고 소수의 학생만이 편입에 붙고 그래서 소수의 학생만이 좋은 대학에 붙고 사업도 마찬가지로 소수의 사업가만이 당장 수익이 안 나고 앞날이 불확실해도 그것을 이겨내고 리스크를 감수하고 날아오르잖아요. 엄청난 커미트먼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뭐 하이퍼거미를 알았다고 해서 여자 문제가 해결되고 얕게 알고 부정확하게 알고 왜곡되게 알고 그러면은 뭐하러 굳이 채널 이름을 레드필이라고까지 해가면서 그런 것들을 강하게 설파해야 될까요? 이미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는데 그래서 제가 책을 가져오고 번역을 시키고 출판을 하는 겁니다. 오리지널 소스를 알아야 되거든요. 굉장히 주변에서 그런 권유를 많이 받았어요. 당신이 직접 책을 쓰면 더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 난 거절했습니다. 오리지널 소스가 있는데 일단 오리지널 소스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냐. 그 다음 뭐 내 버전의 뭔가 이야기를 하던가. 그래서 얘기를 좀 마치자면은 제가 결정적으로 확신이 든 거는 레드필 지식은 엘리트 지식이다. 아무 남자들이나 덥석덥석 집어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소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럴 거면은 뭐하러 리스크를 감수하나요 제가? 뭐하러 여자들을 혼을 내고 뭐하러 페미니즘을 혼을 냅니까? 제가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바뀌었냐면은 이 사건을 겪기 전까지만 해도 지금 한국 연애 시장의 문제가 전적으로 여성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일을 겪고 유튜브에서 오프 더 그리드를 하고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나보고 여자들과도 많이 대화를 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몇 년간 최근까지 있었던 어떤 일련의 전체 남자 대중은 아니겠지만 적지 않은 수의 그런 대중들의 포션의 행동들을 보아하니 왜 한국 여자들이
한국 남자들하고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지도 일부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놀랍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들이 사회 문제다, 한국의 출산율 문제, 인구 감소 문제, 부동산 때문이든 페미니즘 때문이든 그런 거 다 떠나서 그 전에 이 사건 하나하나에 개입하고 있는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다 괜히 그런 건 아니구나. 저마다 이유가 있구나. 라는 거는 제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기로 했어요.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누구냐? 저한테 DM으로 댓글로 가끔 지나가다가 저를 붙잡고 저 덕분에 레드필 지식을 이해하게 됐고 그래서 남녀관계가 바뀌었습니다. 제 연애 문제가 싹 해결됐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분명 꽤 있어요. 신기하게도. 엣지에 있던 사람들이죠. 좀만 푸시를 해주면은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뭐 하나 퍼즐이 빠져 있었는데 그걸 레드필이 딱 채워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최고의 수혜자들이고 저야말로 그 사람들한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업을 싹 해줬으니까. 그리고 또 좋은 사람들이 뭐냐? 이만큼 더 올라가야 되고 아직 더 뭔가 터득해야 될 게 많은 사람들인데 그 수많은 어떤 저에 대한 이미지 공격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DM으로 집요하게 뭔가 물어보고 바꾸려고 그러고 발전하려고 하고 계속 질문하는 사람들, 그런 수강생분들 굉장히 좋은 사례죠. 근데 제일 안 좋은 게 객관적으로 봐도 정상적인 인간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어떤 그런 식의 것들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배신을 하고 등을 돌리고 이런 사람들이겠죠. 자신이 분명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어리석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똑똑하고 통찰력이 좋다고 믿으면서 욕하는 사람들이겠죠. 뭐하러 그런 사람들을 제가 설득을 합니까? 그걸 다 교정하려고 바로 잡아주고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레드필은 그런 거 아니에요. 뭐하러 그런 걸 하고 다녀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지만 도훈님이 해주신 질문은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뭔가 좋은 영감을 받는다면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영상을 몇 개 더 만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좋은 질문 주신 거 감사하고요. 덕분에 제가 7개월간 책 준비도 하고 채널의 방향을 바꾸려고 고민을 많이 하면서 덕분에 많은 숙고를 좀 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